스타트업 조직 문화 구축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우선 저희 버즈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보상형 광고 플랫폼이라고 잠금 화면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리워드 광고를 전체적으로 프로덕트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글로벌을 좀 염두에 두고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글로벌 멤버들 일본, 대만, 미국 등에도 조금씩 있어서 지금 한 97명, 약 100명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기업 문화 좋은 스타트업에 이제 들어가기도 했었고 실제로 문화가 좋다고 업계에서 조금씩 알려지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사실 들어온 지 한 1년 반 정도 된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함께 한 건 아니고 제가 또 와서 관찰하고 했던 것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는 이제 앞서서 타다의 사례를 계속 중심을 했는데 저는 사례도 있지만 앞부분에 약간 그래도 조직 문화 자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그리고 스타트업이 왜 조직 문화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같이 하고 사례를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왜 조직 문화가 중요할지 그리고 조직 문화는 게 도대체 뭔지 그 다음에 저희 버즈빌 조직 문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조직 문화일까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다 조직 문화에 관심 있으신가요? 그러면 왜 조직 문화에 관심 갖게 됐는지가 전 되게 궁금한데 우선 말씀드려야 될 배경은 앞서서 많이 나왔던 얘기이긴 한 것 같아요. 네,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치우고 있다.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아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변화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밥 먹을 때 늘 중국집을 떠올렸어요. 그러니까 뭘 시켜 먹을 때, 이사한다거나 뭐 할 때. 근데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음식들을 떠올려요. 그 이유는 배민이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인식을 되게 변화시킨 게 있죠. 기술로서 오프라인 연결하고. 다시 말하면 굉장히 산업의 변화가 빠른데 그 과정에서 개발자를 특히 엔지니어들 이런 분들이 채용이 어려워졌다. 스타트업이 그런 분야에 굉장히 많고 그런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자원이 뭐냐? 예전에는 공장이었지만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머릿속이 사실상 공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채용을 들 수밖에 없어요. 사실 여기 모이신 조직 문화에 관심 많은 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회사에서 채용이 아주 잘 된다면 채용이 아무 문제 없다면 여기 올까요? 네, 아무도 오지 않을 겁니다. 아마 다 나갔을 거예요. 핵심 인재가 제 발로 찾아 걸어오는 상황에선 별로 신경 쓸 이유가 없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막 내가 정말 이거 바꿔보겠어 이런 마음 먹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채용이 어렵기 때문에 조직 문화를 갖추지 않으면 쉽지 않기 때문에 다들 오시는 게 아닐까 싶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유지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좋은 인재가 온다 하더라도 그들이 머물지 않으면 그들이 유지되지 않으면 여전히 힘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안재영 매니저님 말씀하셨는데 채용이 시작이라는 거죠. 그때부터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유지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보이시나요? 네, 블라인드나 자플래닛을 제가 사례를 가져왔는데 왜 유지가 어렵냐면 이제는 여기서 불만을 쏟지 않으면 밖으로 가서 불만을 쏟고 그것이 다시 채용으로 영향을 주고 다시 채용이 어려워집니다. 숨길 수가 없게 된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약간 극단적인 예를 들면 자플래닛 이전과 이후로 HR을 나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나요? 왜 제가 자플래닛을 얘기하냐면 저희 입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입사한 경로를 계속 물어봅니다. 어떻게 우리 회사를 알고 입사하시게 되셨어요? 특히 이제 전문위원이라고 전문 연구위원분들 계시죠. 예, 석사 이상 그런 분들 저희가 되게 많은데 여쭤보면 그렇게 대답해요. 일단 원티드나 채용 공고 사이트를 간다. 그리고 나서 전문위원이 가능한 직무를 다 소팅한다. 두 번째 들어가는 곳이 자플래닛입니다. 거기서부터 점수를 다 재요. 그리고 나서 밑을 거르고 그때부터 지원을 시작한대요. 실제로 자플래닛이나 블라인드의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는 자플래닛과 싸우는 곳도 계세요. 싸울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댓글 달려요. 작업한다. 얘들 인턴팀 지금 그러면서 더 내리고 이게 저희가 그냥 이제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숨길 수 없다라고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가장 조직 문화를 바라보는 첫 번째 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뭔가 숨길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이주원 인터넷 서비스라고 왜 갑질 논란이 있었던 것도 자플래닛 통해서 굉장히 뭔가 팔리기도 하고 그런 걸 또 비판해서 중소국 중견기업 피말리는 청년 실험 유발자 자플래닛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 이제 특정 기업의 악성 게시물 때문에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얘기가 들 정도로 저는 결국 저의 핵심은 자플래닛이 아니고
숨길 수 없다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국 유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조직 문화를 잘 만들어야 되는 거고, 심지어 성과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하나 추천하는 책 하나가 있어요.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무엇이 성과를 이끄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실제로 성과를 내는 조직들을 검토하고 그 조직 안에서 어떤 요소들이 우리를 이렇게 성과를 내게 하는가, 그거를 구성원들의 총동기라는 요소로 뽑아내고 막 증명을 좀 하는 게 있어요. 동기가 높은 기업들이 성과도 높다는데, 이 동기를 만들어내는 요소들이 조직 문화와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한번 책을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요는 성과를 낸다는 겁니다. 조직 문화가 성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직 문화가 도대체 뭐길래 성과를 낼 수 있을까라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의부터 보면 조직 구성원이 조직 생활을 통해서 학습하고 공유하며 전수하는 신념 규범 관행으로서 조직 구성원들의 생각과 의사결정 및 행동에 방향을 주는 것. 이게 무슨 소리냐 싶은데 조금 더 저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조직 문화를 얘기할 때 절대주의와 상대주의가 있어요. 이게 아주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절대주의적 관점은 이런 거예요. 문화엔 답이 있다. 이 문화를 하면 성과가 나온다라는 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굳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개발도상국, 후진국, 선진국이 절대주의를 의미하는 느낌입니다. 답이 있는 거죠. 국가에는 답이 있고, 개발도상국, 아직 선진국이 못 된 것이고, 선진국은 가장 최첨단에 도달하는 곳이다. 후진국. 이게 뭔가 선형적인 느낌이 드시죠? 이게 이제 문화에도 절대주의가 있다. 그래서 문화에 정답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절대주의적 관점을 갖는 거고, 그거와 정반대에 있는 게 상대주의입니다. 각 문화는 다 달라. 기업마다 전략이 다르고, 거기에 따라 문화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 성과를 내는 문화는 다 달라. 이런 주의가 이제 상대주의인 거죠. 어디가 정답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세요? 문화에 대해서? 저는 사실 그래서 이게 상대주의를 좀 잘 표현한 책 중에 하나가 기업 문화 오디세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앞서서 말했던 그 모의 성과를 이끄는가 같은 책이 어떻게 보면 절대주의를 좀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사이에 저희가 놓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모든 문화는 상대주의죠. 그런데 저희 스타트업이라는 업계 안에서만 보면 결국 맥락이 비슷하거든요. 국내라는 마켓이고, 국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IT 서비스고, 이러한 맥락을 좁히다 보면 결국 그 안에서 성과를 내는 문화는 좀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업계가 다른, 우리가 뭔가 직무가 굉장히 다른 직무를 요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성과를 내는 문화가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되, 이거 정답은 아니다. 조직마다 상황은 분명히 다르다. 전 정도로 종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희는 조직 문화가 달라졌다는 거, 앞서서 조직 문화 정의 보시면 굉장히 뭔가 신념체계 이런 말을 쓰는데, 어떻게 그럼 조직 문화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까를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혹시 어떻게 아시나요? 예를 들면 삼성 조직 문화를 구글처럼 바꾼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구글처럼 바뀌었다는 걸 느끼죠? 그 고민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참 말하기 어렵지만 은유에 가깝다. 한 조직에 나타내는 모양새가 뭔가 직접적인 단어로 참 표현되기 어려워요. 근데 재밌는 건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느낌으로 압니다. 약간 공기로 안다라고 표현되기도 해요. 어떤 조직을 갔을 때 이 조직이 풍기는 이미지가, 이 조직이 풍기는 공기가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둘 다 이제 책이 있어서 배민과 현대카드를 가져와 봤는데, 이거 하나 예시입니다. 그냥 배민을 봤을 때 느끼는 풍기는 이미지, 느낌, 공기가 현대카드를 볼 때 좀 다르죠. 현대카드는 조금 약간 뭔가 도시에 사는, 뭔가 되게 굉장히 도시틱한 그런 느낌이 좀 있다면, 배민은 뭔가 최초부터 B급 감성을 내세운 그런 느낌이 있고, 실제로 그것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오피스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어떤 사람들을 뽑는지 영향을 미치고, 패션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옷차림을 하고 다니는지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 문화를 바라볼 때 뭔가 정의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분명히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버즈빌의 모습이요. 여러분은 이제 버즈빌 알려져 않기 때문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버즈빌 안에서는 또 뭔가 이미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건 이제 글로벌 워크숍에 가서 찍은 사진이고 전체 회의할 때 손을 들면서 뭔가 질문하는 사진인데 이런 뭉글뭉글한 이미지가 저희도 역시 있고 여러분들 역시 여러분들 조직 안에서의 은유 이미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조직원들이 우리 조직의 이미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것, 그걸 한번 탐색해 보는 것도 사실은 그것이 조직 문화를 더 이해하는데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제가 뒤에 드릴 저희 예시 자체가 사실 구조에서 비롯되는데 조직 문화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조직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이거 샤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조직 문화계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렇게 나눴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잘 조직 문화를 표현한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와 봤어요. 일단은 인공물이 있고 그 다음에 표방하는 가치가 있고 그 밑에 근본 가정들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인공물은 조직 내에서 쉽게 관찰되고 경험 가능한 것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가는 순간 사무실이 보이고 조직 구조, 조직도가 보이고요. 상징물이나 로고나 용어들이 있어요. 배민 같은 경우에는 포스터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 것들이 인공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표방하는 가치는 뭐냐? 조직 가치와 행동 양식이 정리된 것들입니다. 앞서서 조직 미션, 비전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아주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상징이죠. 그 안에 이제 단어들이 더 중요하죠. 실제로 암묵적인 어떤 가치들을 단어로 정의한 것들, 이것을 표방하는 가치고 전 이것을 인공물과 근본 가정들 그 사이에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근본 가정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은유 같은 겁니다. 리더 및 구성원들 사이에서 그 무의식의 자리에 잡은 믿음 같은 것들. 그래서 우리 조직은 성과를 우선시하는가 아니면 구성원들의 어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는가 이런 혹은 단기적 성과를 중요시하는가 장기 성과를 중요시하는가 우리는 인간을 선하다고 믿는가 악하다고 믿는가 굉장히 많은 가정들이 깔려 있고 그 가정들이 사실은 조직 문화의 근간을 이루기도 하죠. 이에 대해서 좀 잘 정리된 것이 있어요. 스타트업을 위한 조직문화 7개 가이드라고 이것이 김성준 작가님이 실제로 공유한 파일인데 혹시 없으시면 한번 검색해 보셔도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PDF 파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가정들을 좀 찾아 나갈 수 있게 정리하셨고 이걸 책으로 보시려면 조직문화 통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인데 조직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앞서 말한 모성과를 이끄는가라는 책과 조직문화라는 책을 2권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스타트업 조직문화에 대해서 좀 잘 나와 있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나온 질문들이에요. 우리 조직 구성원들은 예를 들어 조직에서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우리 조직에서 돈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런 가정들이 겹겹이 쌓인 것들이 사실 조직 문화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매니징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심층적 이런 은유나 이미지들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한번 반복하면 인공물, 문구나 표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어떤 가정 바탕으로 의사결정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사실 조직 문화고 특히 앞서서 계속 말하지만 조직 문화 아무리 말해봐야 누군가가 승진되고 누군가가 해고되고 누군가 채용되는지가 뭐죠? 의사결정이죠. 그 의사결정에 조직 문화는 계속 배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직 문화는 사실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플레이인 거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어떤 의사결정을 바라보면서.